황혼의 사색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짧게 몇 마디 나눴을 때는 별로 인상 깊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어느새 그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처음엔 말을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피곤해지고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오래 지켜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는 오래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고 어떤 사람과는 5분만 이야기해도 피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가? 나는 대화를 재미있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 자꾸 말을 더 많이 하려고 애쓰게 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쓸수록 대화는 더 어색해지고 관계는 더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말을 재미있게 해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말을 특별히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비밀은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대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결정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치 있고 유머러스하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갑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사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특별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계속 만나고 싶고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한 사람의 관계 전체를 바꿔놓을 만큼 큽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대화의 시작에 숨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화의 첫 문장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말버릇도 오래됐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바꾸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수많은 대화를 나눠왔고 어떤 말이 사람을 편하게 하고 어떤 말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걸 의식하는 것, 단 그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떤 첫 문장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절대로 하지 않는 첫 문장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실생활에서 써보시고 다음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의 공통 특징.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이신 분인데 이상하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처음 몇 마디 나눴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10분, 20분 지나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점점 편해지는 겁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억지로 꺼낸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과의 대화는 길어질수록 좋아졌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달랐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상담사가 조언을 많이 할수록 마음을 닫고 이해를 많이 할수록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이해가 전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저스의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대화의 첫 1분 안에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려는 사람인지 판단하려는 사람인지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은 이후 대화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잘하려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한다. 대화를 잘하려면 말을 유창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의 양도 아니고 말의 재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대화를 시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로 직접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첫 문장에 그 태도가 녹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가장 드문 형태의 관대함이다. 우리는 흔히 관대함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유가 말하는 관대함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짜 관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의는 대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전달됩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생각보다 단순한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첫 문장이 대화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이유. 얼마 전 친구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직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후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그렇게 지내죠. 그리고 바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바쁘거든요. 프로젝트도 2개나 맡고 있고. 친구는 그 순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배가 무례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후배는 단지 첫 문장을 잘못 시작한 것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신뢰와 관계에 관한 연구를 오래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연구팀은 수백 건의 대화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화가 잘 이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첫 30초만 들어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발견한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대화가 잘 이어지는 사람들은 첫 문장에서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치했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끊기는 사람들은 첫 문장에서 상대방보다 나를 먼저 배치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중심에 두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호가 바로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은 이 대화가 누구를 위한 시간인지 무의식적으로 알려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 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요즘 바쁘거든요 라고 대답하는 건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는 신호입니다. 두 신호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부버는 평생 관계를 연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나 그거제의 관계와 나 너의 관계. 나 그거제 관계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보는 관계입니다. 나 너의 관계는 상대방을 주체로 보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첫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따뜻한 마무리 첫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기술이나 화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문장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대화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바꾸는 건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첫 문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 1. 제가 아는 한 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늘 환영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면 왠지 모르게 자리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분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하는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 첫 문장이 같았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생긴 표정이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사람들이 대화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수백 건의 대화를 녹음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이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어떠세요? 류에 열린 질문을 받았을 때만 사람들은 진짜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처럼 대답이 정해진 질문은 오히려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이 문장이 특별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공간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도 되고 힘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도 되고 길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선택권을 가질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요즘 바쁘시죠? 같은 질문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묻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은 그 정해진 틀 안에서만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돕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한다. 이 말이 대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요즘 어떠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대화는 달라집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은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들의 비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 2.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 정말 오랜만이네. 그동안 많이 바뀌었겠다. 친구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바뀐 걸 알아봐 준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한마디였는데 그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겁니다. 예일 대학의 심리학자 존 바그는 인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대화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조언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인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시간을 나는 알고 있다는 인정.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나는 알아본다는 인정. 그 인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바뀌었겠다. 이 문장이 특별한 이유는 상대방의 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라고 묻고 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이 바뀌었겠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나는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존중받을 때의 마음을 엽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이 말하고자 한 건 이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와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동안 많이 바뀌었겠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나는 기억합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동안 많이 바뀌었겠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두 번째 황금 문장, 바로 시간의 인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 3. 제가 자주 가는 작은 서점이 있습니다. 그곳 주인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책이 필요하세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둘러보려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찾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손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해서 위로가 되는 책을 찾고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권의 책을 건넸습니다. 손님은 그 책을 사들고 나가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클리퍼드 나스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에 더 솔직하게 대답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는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와 마음속에 뭔가 찾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을 때의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람들은 훨씬 더 깊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몰랐던 욕구를 질문을 통해 발견한다. 마음속에 뭔가 찾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이 특별한 이유는 상대방의 내면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면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 필요해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표면적인 대답만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느낍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한 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존재 방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뭐 필요해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을 필요를 가진 존재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은 상대방을 내면을 가진 존재로 인정합니다. 그 차이가 대화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마음속에 뭔가 찾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은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세 번째 황금 문장, 내면의 인정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사. 제 이웃에 사는 한 분은 동네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이상하게 그분 앞에만 서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하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장이 그렇게 큰 효과를 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는 관심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대화 상황을 보여주고 어떤 반응이 가장 긍정적으로 느껴지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느낀 반응은 더 들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길버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진짜 이야기를 시작한다. 더 듣고 싶다는 말은 당신의 이야기는 가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요. 이 문장이 특별한 이유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기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듣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내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리케르는 평생 이야기와 정체성의 관계를 연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통해 타인과 연결된다고 봤습니다. 더 듣고 싶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가 환영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네 번째 황금 문장, 이야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 후. 제 친구 중에 사람들이 힘들 때 꼭 찾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특별히 조언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재미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힘들 때 그 친구를 찾을까요? 어느 날 저도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UCLA의 심리학자 매튜 리버만은 공감과 뇌 반응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하면서 다양한 공감 표현을 들려줬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뇌가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한 표현은 그랬구나였습니다. 조언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단순한 인정이었습니다. 리버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 그랬구나는 바로 그 이해의 표현입니다. 그랬구나. 이 문장이 특별한 이유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주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했어?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반응들은 모두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랬구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판단받지 않을 때 비로소 자기 이야기를 다 꺼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스게오르크 가다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가다머는 평생 대화와 이해의 관계를 연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출 때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그랬구나는 바로 그 멈춤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랬구나. 이 짧은 문장은 상대방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도, 평가도, 위로도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5번째 황금 문장. 판단 없는 인정이었습니다. 8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에 지인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좀 살찐 것 같다. 요즘 운동 안 해? 그 친구는 나쁜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걱정해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인은 더 이상 그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아니었고 친구의 의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수잔 피스크는 사회적 판단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방어적이 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가장 방어적이 되는 순간은 자기 모습에 대한 평가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특히 대화의 시작 부분에서 그런 평가를 들으면 사람들은 즉시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피스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판단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는다. 너 좀 살찐 것 같다. 요즘 안 좋아 보인다. 왜 그렇게 입었어? 이런 문장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외모나 상태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가벼운 인사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대화의 첫 문장으로 이런 평가를 들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그 순간 대화는 더 이상 편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은 흔히 오해받는 명언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하고자 한 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대상화한다는 겁니다. 너 살쪘다는 말은 바로 그 대상화의 시선입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그 대상을 평가하는 시선입니다. 대화의 첫 문장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말을 하는 순간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지 상대방의 외모나 상태가 아닙니다. 첫 문장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나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평가가 아니라 만남이어야 합니다. 9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이 제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 요즘 뭐해? 나는 말이야. 요즘 진짜 바빠. 회사에서 프로젝트 3개를 동시에 맡았거든. 그리고 이번에 승진도 했고. 친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는 뭔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선배는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대화 패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수천 건의 대화를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대화에서 느끼는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질문이었습니다. 가짜 질문이란 상대방의 대답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너는 어때? 나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모든 질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페니베이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대답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대화에서 이탈한다. 너 요즘 뭐해? 나는 말이야. 이 문장의 문제는 질문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한 도입부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대답에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그 순간 대화는 일방적인 독백이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대화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두 사람이 함께 제3의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아도르노가 말하고자 한 건 대화는 각자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대화는 두 사람이 함께 어떤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너는 어때? 나는 말이야. 는 그 여정을 차단하는 문장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준비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진짜 질문은 상대방의 대답을 진심으로 듣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만약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요즘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가짜 질문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10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3. 제가 아는 한 분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세상 참 각박하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땐 안 그랬는데. 그분은 공감을 얻으려고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성 비율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대화를 분석하면서 대화가 잘 이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대화가 잘 이어지는 사람들은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의 비율이 3대1 이상이었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끊기는 사람들은 대화의 시작부터 부정적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프레드릭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된다고 느낀다. 요즘 세상 참 각박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문장들의 공통점은 불평으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불평이 공감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라는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으로 시작하는 대화는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고 방어하고 피곤해집니다. 특히 대화의 첫 문장이 불평이면 이후 대화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괴롭힌다. 에픽테토스가 말하고자 한 건 우리가 세상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각박해라는 말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대화하는 상대방에게도 전염됩니다. 대화를 불평으로 시작하는 건 상대방에게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함께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힘든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적어도 대화가 충분히 따뜻해진 후에 해야 합니다. 첫 문장은 가능한 한 가벼워야 합니다. 11번째. 결국 대화가 편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한 가지. 제가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대화가 편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단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 상대방이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 바로 그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게 그들의 비밀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심리학자 세리 터클은 대화의 본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이 대화에서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상대방의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멋진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터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편하게 느낀다. 대화가 편한 사람들의 비밀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공간을 잘 만들어서였습니다. 공간을 만든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판단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평가받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서두르지 않는 공간입니다. 상대방이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말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셋째, 채우지 않는 공간입니다. 침묵이 불편하더라도 그 침묵을 상대방이 채울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질 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쓸모 있는 것은 그릇의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노자가 말하고자 한 건 비어 있음의 가치입니다. 그릇이 쓸모 있는 건 무언가로 꽉 차 있어서가 아니라 비어 있어서 무언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편한 사람은 자기 말로 공간을 채우지 않고 상대방이 채울 수 있도록 비워둡니다. 결국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들의 비밀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공간은 대화의 첫 문장부터 만들어집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동안 많이 바뀌었겠다. 그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요. 이런 문장들은 모두 공간을 만드는 문장들입니다. 12번째. 60대 이후 왜 말의 시작이 더 중요해지는가? 얼마 전 70대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요즘 사람들과의 대화가 예전 같지 않다며 속상해하셨습니다. 왜 요즘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분과 한참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의 시작이 어떻게 들리는지 의식하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스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의 대화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60대 이후 사람들은 대화에서 조언이나 평가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카스텐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방식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느껴진다. 60대 이후 우리는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나눔의 방식입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말이야. 그럴 땐 이렇게 해야 해. 요즘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은 마음을 닫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나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혹시 내 경험이 도움이 될까?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한데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미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듣는 것이다. 니시다가 말하고자 한 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더 많은 걸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더 깊이 듣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듣기는 대화의 첫 문장부터 시작됩니다. 60대 이후 우리의 말은 더 무게를 가집니다. 오랜 경험과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말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문장이 평가나 조언으로 시작되면 상대방은 그 무게에 눌립니다. 하지만 첫 문장이 질문이나 인정으로 시작되면 상대방은 그 무게를 존중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시작을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들의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말을 재미있게 해서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대화를 시작하는 태도였습니다. 대화의 첫 문장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상대방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상대방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은 첫 문장에 자연스럽게 담깁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동안 많이 바뀌었겠다. 그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요. 그랬구나. 이 간단한 문장들이 관계를 바꿉니다. 말솜씨가 아니라 시작의 태도가 관계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들의 비밀을. 그 비밀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내 말을 더 잘 들어주게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화는 말하기의 기술이 아니라 듣기의 예술이라는 것을 다음에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사색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